지난 2015년 5월이었죠. KTX 호남선 개통으로 지역민의 생활권의 대변화가 일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90분대 이동, 그야말로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2005년 이 호남 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에 신행정 수도를 꿈꿨던 정부는 세종시와 가까운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 호남 고속철도는 약 19km 구간을 우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늘어난 구간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주승용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네, 당시 2005년 호남 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 이 분기역 선정 굉장히 뜨거운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네. KTX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전 충남은 천안 아산역을 분기역으로 해야 된다 하고 충북은 오송역을 주장하면서 매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분기역은 우리 호남 지역민들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호남 지역민들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곳이 분기역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천안 아산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네. 천안 아산역은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공주역하고 이어지는 반면에 오송역은 동쪽으로 상당히 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km 정도를 우회할 뿐만 아니라 네. 건설비도 한 1조 원이 더 들어서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 운임 결정이 KTX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송역으로 결정했을 때는 편도 그 당시 요금 체계로 봤을 때 한 2,200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면서 우리 호남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건설교통부는 오송역이 국토의 동서남북의 X축이다, 중심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망의 중심축이 되어서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할 거기 때문에 오송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네. 그 당시 노선평가단이 구성됐는데 전국 15개 시도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호남과 충남 지역에선 회의를 하다가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혀 15명 중에는 15개 시도 대표 중에서는 네. 전혀 호남 고속철도와 관계없는 강원도 영남 측 위원들이 많이 포함됐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죠. 이건 정부가 그 당시 힘의 논리로 네. 오송역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힘의 논리로 그 오송역이 결정이 됐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호남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그 당시 한국교통연구원 작성한 용역 보고서에도 천안역으로 가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고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19km를 돌아가므로 해서 지금 요금으로 산정하게 되면 한 3,100원 정도가 추가로 나옵니다. 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호남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추병직 장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오송역이 천안역보다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지만은 이 추가된 왕복 요금 4,400원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회의록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2005년도 당시의 발언과 그리고 그 뒤에 오송역이 결정돼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운행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 2011년부터였으니까 네. 그동안에 장관도 바뀌고 담당도 모두 바뀌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된 셈인데요. 네. 이렇게 정부가 한번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헌신짝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신뢰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제가 그저께 철도공사 네. 국정감사에서 이 일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은 철도공사 사장님은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제기했는데 철도공사 사장은 답변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러죠. 예. 일단 계산을 해보면은요. 지금까지 그러면 추가로 징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예, 2011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8년 동안에 호남선 이용객이 7,120만입니다. 그리고 전라선 이용객이 2,936만 명. 네. 그래서 합계가 전라선 호남선 이용객 합계가 지난 8년 동안에 1억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왕복 6,200원으로 요금을 계산하면 네네. 6,235억 원을 추가 부담을 그동안 8년 동안 한 겁니다. 네. 저는 문제는 이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운임을 많이 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6분 정도를 계속 더 소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러한 불합리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충남과 충북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분기역 결정을 함으로써 M1 호남 지역민들만 이렇게 시간적 경제적 불평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네. 또 지금 또 이제 이 평택 오송간이 워낙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복복선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오송 구간을 복복선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선을 어차피 하나 신설할 바에는 천안에서 세종을 거쳐서 공주로 하는 호남 지역민들에게 처음에 주장했던 직선화하는 것을 지금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지금 철도공사 사장이 지금 확실한 대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6분이 더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을 더 확대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풀어주겠다고 정부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요금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답은 누군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아니라면 공교부 장관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약속을 정부가 했던 약속이 지금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장관할 때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지금 묵묵부답인데요. 네. 지금 코레일 측에서나 이런 실무진에서는 그래도 호남선이나 전라선 KTX에 대해서는 영업 할인을 다른 노선보다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어설픈 주장도 하고 있고 또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 주장도 확인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주 송정까지 운행하는 KTX 중에서 요금을 이렇게 많이 할인해 준 게 아니라 새벽에 5시 10분에 출발하는 첫 기차하고 두 번째 기차 그리고 밤 막차 등 세 편만 10% 할인해 주고 있고 네. 나머지 열차는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그 5% 마일리지 적립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노선에도 다 해당되는 문제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남선 전라선 이용객들에게 보전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는 그 마케팅적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네. 이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격이죠. 네. 이게 타노선도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이용객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고 어디나 하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의원님? 예, 저는요, 물론 이 국토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이 그리고 또 충청도의 지역 이기주의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부채질한 결과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해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네. 2015년도에도 여야 의원들 155명의 서명을 받아서 호남고속철도 우회 구간을 요금 인하를 해달라는 결의문을 제가 발의를 했고요. 네. 2016년도에도 88명의 의원을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그냥 관심 밖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관심도 많이 가지려면 저는 이건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도 만났습니다. 꼭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난 건 아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송 구간이 너무 경부선 호남선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포화 상태에 있으니까
새로운 선을 어차피 복복선을 지금 또 신설해야 되니까 네. 또다시 오송역으로 신설하지 말고 이제는 천안 아산역에서 직선으로 호남 쪽으로 가는 남공주역으로 가는 그런 직선 노선을 그러면서 세종시도 통과하는 네. 행정 수도가 명색이 KTX 철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선을 하나 깔려면 오송역 기존의 오송역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세종시를 거치는 이렇게 하면 직선역으로 이렇게 호남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고 총리께도 만났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쉽게도 지금 이에 대한 국토부의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요. 이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호남선을 좀 그 충청도 부분을 직선화하는 문제하고 네. 전라선의 익산에서 여수까지가 지금 완행이거든 거의. 네네. 완행인데 이거를 또 직선화하는 구간을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특별한 아직까지 대답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려면 정치권이 좀 뜻을 합쳐서 계속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도 예. 목소리를 보태고요. 예, 언론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네, 앞으로 그 부분을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가을 한파가 찾아왔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공기도 다소 차갑습니다. 일부 높은 산지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